토익 인텐시브 Part 5 1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접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접속사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학습해 보고요. 그리고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어떤 것인지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상관 접속사와 접속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접속사의 개념 그리고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먼저 접속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예문에 보면 you and I 했을 때 and가 접속사, you와 I를 연결하고 있죠. 두 번째, an enclosed and designated area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and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enclosed와 designated들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if you need his help, drop by our office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연결하고 있느냐? 앞에 있는 절과 또 뒤에 있는 절을 연결하고 있죠. if라고 하는 접속사가.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접속사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등위 접속사라고 해서 이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동등한 두 개의 성분을, 그런데 이제 여기의 성분은 단어도 될 수 있고 구도 될 수 있고 절도 될 수 있어요. 이러한 두 개의 성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등위 접속사다 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종속 접속사. 종속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요? 그러니까 뭔가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절이 다른 절의 한 성분으로 종속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자체가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라고 하면 그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접속사를 예문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등위 접속사 and가 여기 나와 있는데 무엇을 동등하게 연결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문장에서 Let me know how to return the product and obtain a full refund. 그래서 앞에 있는 return the product라고 하는 동사구와 뒤에 obtain a full refund라고 하는 동사구를 가운데서 동등하게 연결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종속 접속사를 보게 되면은 I hope that won't be a problem 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 that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절이 어때요? hope에 대한 이제 목적어가 되는. 그러니까 이 절 전체가 앞에 있는 hope 동사의 목적어로 되는 경우죠. 종속 접속사. 그리고 상관 접속사의 예를 보면은 My extensive experience of writing press release in combination with my fluency in both English and Japanese. 자, both라고 하는 상관 접속사는 반드시 누구를 짝으로 데리고 오냐면 and를 짝으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함께 쓰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예가 들어있는 예문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등위 접속사를 종류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등위 접속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nd죠. 그리고 그 다음에 or 또한 그 다음에 but 그러나 so 따라서 for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and와 or 같은 경우는 단어, 구, 절 이렇게 세 가지 성분 모두를 동등하게 연결을 할 때 쓰입니다. 밑에 예문 볼게요. I will be happy to arrange transportation and accommodation.
그래서 and가 누굴 연결하고 있냐면 앞에 있는 transportation 명사, accommodation 명사 동등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but과 so, for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등위 접속사는 주로 절과 절을 연결하죠. 자, 밑에 예문 보면 Your new server will go out by express delivery tomorrow morning. 그 다음에 so. 그래서 You will receive it that afternoon. 그래서 너가 그날 오후에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절과 절을 연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접속사와 관련한 토익 Part 5의 문제 유형을 좀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접속사의 기본 기능에 대한 인지가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접속사 하면은 의미 위주로 암기를 주로 하려고 하시죠. 이거는 어떤 뜻, 어떤 뜻. 그런데 이 접속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뭐 뒤에 계속 볼 테지만 이게 명사절 접속사냐, 부사절 접속사냐, 아니면 접속 부사냐에 따라서 문장에서의 기능이 다 다른데 이거는 간과한 채로 의미만 외우게 되면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대충 한 뭐 3, 40%의 확신을 가지고 문제를 찍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을 인지하는 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성분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주로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이제 and라는 거. 그런데 그 외에 뭐 so나 뭐 but 이런 것들도 주로 나오기도 해요. 자, 세 번째.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이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주절에 종속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종속 접속사라는 것 자체가 주절에 뭐 부사로 연결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명사로 연결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형용사로 되어 있다든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까지 할 수가 있죠. 자, 실전 문제의 첫 번째 포인트, 접속사가 연결하는 성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문제인데요. 밑에 볼게요. 빈칸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we receive the fixtures 해서 주어 동사 있네요. 콤마가 있고 뒤에 보니까 또 we will happily credit 해서 주어 동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한 것처럼 주어 동사를 표시해 놓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주어 동사가 다 있다는 거는 이게 어떤 단위일까요? 절의 단위죠. 그러면 주어 동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동사 또 있다라고 하면은 절과 절을 연결하는 성분이 필요한 자리다 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밑에 한번 볼게요. under 이라고 하는 A번 같은 경우는 품사가 뭘까요? 전치사예요. 자, 전치사는 절 앞에 올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전치사의 기능상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and와 once와 but이 있습니다. 자, and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였어요. 자, and는 연결을 할 때 A라는 성분과 B라는 성분의 가운데 오게 되어 있죠. 하지만 빈칸은 맨 앞자리이기 때문에 역시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but도 마찬가지예요. 등위 접속사로 쓸 때는 가운데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안 되고 그렇다면 once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가 와야만이 이 앞에는 once로 인해서 부사절이 되고 뒤에 있는 주절에 부사로 연결이 되는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C번입니다.
자, 다음 포인트 보면은 등위 접속사의 경우 연결하는 단어의 품사에 유의한다 라고 했는데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 연결하는 것이 이렇게 뭐 단어일 수도 있고 구일 수도 있고 절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동등한 성분을 서로 연결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의 빈칸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이 단어나 구냐 절이냐를 찾아서 같은 성분으로 이제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문제 보면 Physicians do not require previous experience, are part-time, and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볼게요.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 있는데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연결할 때 A, B, and C 이렇게 되죠. 그래서 do not require previous experience에서 동사 구가 하나 등장을 했고 are part-time 두 번째 동사 구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도 뭐가 나와야 된다? 동사 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동사 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동사에 해당되지 않는 C번은 지워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주어가 누군가요? Physicians라고 하는 복수 주어죠. 그래서 복수 동사가 되기 때문에 B번도 안 되겠고. 그리고 시제를 살펴보면 do not 현재, are 현재라서 현재 시제로 통일해주면 A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실전 문제 세 번째 포인트. 종속 접속사는 주절의 특정 성분으로 종속되는 절을 이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문제 보면 I fear 그 다음에 You would be an ideal creative partner 이라고 해서 여기 절의 형태가 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종속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나는 느낀다 이러이러한 것을 feel에 대한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전체의 하나의 완전한 절을 목적어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이제 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 바로 명사절인 that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뒤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할 건데 who 같은 경우는 who 자체가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가 불완전한 절의 형태가 이어지죠. 그 다음에 when 같은 경우는 언제라고 해서 완전한 절이 오기는 하지만 언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상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 whether 같은 경우는 뭐뭐인지 해서 뭐뭐인지 불확실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뭐 궁금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동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B번 that이 됩니다. 실전 문제 포인트 네 번째, 상관 접속사는 짝을 이루는 단어에 유의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문제 보면 The new Berlin washing machines are significantly more efficient than the existing models, saving you money and both electricity, 빈칸, water 이라고 했는데 상관 접속사 both가 여기 보이죠? 그러면 뒤에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이 both에 대한 짝꿍이 와야 되는데 무엇이 짝일까요? 바로 and죠. and. 그래서 정답은 A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다음에 절이 나오면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를 포함하는 형태죠. 그러면서 이 전체가 하나의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결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부사절 접속사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절을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if, not, whether, 그 다음에 that, 의문사들이 있어요. 의문사 하면은 뭐 who, what,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선행사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서 그 명사를 뒤에 있는 절이 수식을 해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who, which, that과 같은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들 뒤에서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where, when, how, why와 같은 관계 부사가 있게 되죠. 세 번째로 부사절 접속사는 이러한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절과 부사의 의미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because, since, although, unless, once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종속 접속사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다른 절, 그러니까 주절에 해당 절을 종속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절과 어떤 성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명사로 연결되어 있는지, 형용사로인지, 아니면 부사로인지. 세 번째로 다양한 의미의 종속 접속사가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의미에 대한 파악은 기본이 되겠죠? 자, 그럼 명사절 접속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접속사 다음에 나와 있는 절이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밑에 예문을 볼게요. 목적어인 경우 보면 It was disappointing to learn that you had some issues with the room 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 that으로 이어지는 이 절이 앞에 있는 투부정사에 걸리는 learn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경우예요. 두 번째 보면은 This will be a big change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나왔어요. 전치사 다음엔 바로 뭐 나와야 되죠? 명사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명사가 단어나 구가 아니라 How everyone accesses their fires라고 하는 절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명사절 접속사 딱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That, 그 다음에 if, not whether, 그리고 의문사 요 세 가지가 대표적인 명사절 접속사예요. 다음으로 형용사절 접속사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 자, 요 자리에 있으면 이 앞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 선행사라고 하는 명사가 반드시 앞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who, which, that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있고요. 예문 보게 되면 participants who fail to meet DIE's strict guidelines will be denied to enter. 자, 관계 대명사가 있는 경우 절이 2개 이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체 문장에서의 동사와 이렇게 관계대명사에 이제 붙어있는 요거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숨기고 나면 뒤에 있는 will be denied가 동사가 되고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가 된다. 이런 분석이 좀 필요하죠. 자, 두 번째, 관계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사 4가지예요. when, where, how, why 4가지이고 의문사 중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부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오게 된다는 것. 자, 볼게요. He joined Univar Incorporated where 거기서 앞에 있는 선행사 거기서 He served briefly as a designer 해서 뭐 약간 잠깐 동안이나마 디자이너로 일을 했다라는 문장에서 이제 where이 관계 부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주절과 뭘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부사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주로 어떤 의미로 연결되어 있냐면 시간, 조건, 양보, 이유, 목적의 의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 보면은 이렇게 주어, 동사, 절의 가운데 접속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문장의 맨 앞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뒤에 있는 주절과 콤마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자, 그러면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뭐가 있냐면 when, before, after, while, until, as, once, since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양보, 이유,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보게 되면 although, though, even though, even if, because, now that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종속 접속사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종속절이 주절과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주절과의 관계에 따라서 자,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에서 이제 구분이 되어야 하겠죠. 두 번째, 명사절의 경우에서 문장의 주어 동사 그리고 접속사 내에 있는 주어 동사 파악에 주의해야 하는데 명사절인 경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경우고 그리고 세 번째, 부사절 접속사 문제 같은 경우는 문법적인 문제도 묻지만 이 해석을 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해석에 따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필요한지, 뭐 시간인지, 뭐 양보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같은 의미의 전치사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실전 문제 포인트 5번째, 고유 의미를 갖지 않는 명사절 접속사들 에 대한 문제 보도록 할게요. It is true. 그 다음에 보면 The building has a business arrangement with a specific plumbing company 라고 해서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The building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구 이렇게 이루어져서 완전한 절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완전한 절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의문사 후 같은 경우는 후는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불완전한 절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고요. where 같은 경우는 뒤에 완전한 절이 와요. 그래서 where 자체가 어디에서 부사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절이 오기는 하는데 where의 의미를 갖게 되죠. 어디에서. 그 다음에 if는 무엇인지 이런 의미를 갖죠. 하지만 that 같은 경우는 that 자체에 대한 의미는 없어요. 그것을 하나의 이제 명사로 만들어주는 기능만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it으로 시작을 했는데 it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리만 지키고 있는 주어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진주어는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it이 가주어일 때는 투부정사나 아니면 that 절이 진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의 역할을 하도록 뒤에 있는 완전한 절이 명사가 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는 갖지 않는 that이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B번 that이 됩니다. 자, 실전 문제 6번째 포인트, 선행사를 동반하는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관계대명사 문제가 되는데요. 자, 문제 보면 we have unique solutions.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 있어요. 그리고 address the entire spectrum을 보면은 동사가 나왔네. 뒤에는 목적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앞에 명사가 오고 이것을 또다시 주어로 삼아서 뒤에 동사로 연결시키는 성분, 바로 관계대명사 중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보면은 관계대명사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분사 where과 when은 제외시켜 주고요. that과 who가 있어요. who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
그리고 이와 다르게 which는 사물일 때 이렇게 쓰죠. 그런데 이 둘을 다 이제 사람과 사물 모든 선행사에 상관없이 쓰는 것이 바로 that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명사를 보면 solution,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who는 안 되겠고 그러한 선행사에 구분을 하지 않는 that이 정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7번째 포인트, 부사절 접속사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기능만 가지고 풀지 못하는 경우인데 볼게요. 빈칸이 앞에 있고 I displayed my works at last year's exhibition. 그래서 이제 주어 동사 나머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I was not satisfied 해서 주어 동사도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절을 연결을 하는데 앞에 이렇게 빈칸이 부사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부사절 접속사가 필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because, although, when, whereas 네 개 모두 부사절 접속사일 때는 어때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보면 나는 작년 전시회에 내 작품을 디스플레이 했어요. I was not satisfied 했는데 그러면은 나는 만족하지 못했어. The lighting provided by the gallery, 갤러리에서 제공하는 그 조명에 만족하지 못했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because, 이유 아니겠죠? 뭐뭐 했지만 이 되고 그 다음에 when, 뭐뭐 했을 때 whereas, 반면에 자, 뭐가 될까요?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를 나타내는 when 접속사가 되겠네요. 세 번째로 상관 접속사와 접속 부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 짝을 이루는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된 접속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나열을 봤는데요. both A and B 해가지고 both라고 하는 접속사는 and를 짝으로 항상 같이 오는 거죠. either or 또는 neither nor 그리고 not A but B not only A but also B 그리고 B as well as A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A와 B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분을 이 둘이 짝꿍이 돼서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짝꿍인지를 잘 보셔야 하고 맨 밑에 as well as를 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 위에 있는 not only A but also B와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A와 B의 위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위의 경우는 A뿐만 아니라 B도 그런데 밑에 같은 뜻인데 A뿐만 아니라 B도 위치가 앞뒤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은 뜻이지만 A와 B의 위치가 바뀐다는 점 주의하셔야 해요. 자, 그리고 상관 접속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수일치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상관 접속사가 사용된 명사구가 문장에서 주어가 될 때 동사의 수일치 문제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both A and B 같은 경우는 둘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는 무조건 복수가 돼요. 하지만 either A or B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동사에 가까운 B의 수일치를 해주죠. Not A but B 같은 경우는 의미상 A가 아니라 B, 그래서 B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B에 맞춰요. 그리고 밑에 not only A but also B 같은 경우 A뿐만 아니라 B도이지만 B에 맞춥니다. 그 다음 B as well as A 마찬가지예요. 의미상 자 A뿐만 아니라 B도 그래서 해석상 B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B에 일치를 시키죠. 자 밑에 예문 볼게요.
both the supervisor and other employees don't know the company regulation 이라고 했는데, 자, both A and B이기 때문에, 자, 이게 단수고 복수지만 동사는 어때요? 둘 다 포함하는 복수 동사를 썼음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다음으로 접속부사의 개념을 보도록 할게요. 접속부사라고 하는 거는 이미 끝난 앞에 문장의 의미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의 의미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부사예요. 접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접속 자체가 연결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의미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해 준다는 것.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문장 맨 앞에서 however 해놓고 이제 however이라고 하는 거는 하지만인데 앞에 있는 문장에 이제 그 반대되는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it is unlikely that this strategy will result in a major increase in profits for the airline 이라고 이제 뒤에 문장과 연결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의미상. 자, 그러면 이러한 접속부사의 자리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지금처럼 이렇게 문장 맨 앞에 나올 때 뒤에 있는 절과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콤마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접속부사 콤마 그리고 완전한 절. 그 다음 두 번째는 등위 접속사 뒤에 나와서 앞에 절 오고 등위 접속사, 접속부사, 콤마, 그 다음에 또 절.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미콜론 다음에 나와서 이렇게 however 또 콤마. 그래서 접속부사의 공통적인 사항은 이렇게 콤마가 항상 그 바로 뒤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콤마를 보고 이게 접속사 자리가 아니라 접속부사 자리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접속부사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접속부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쫙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자, however, 그러나, therefore, 그러므로, instead, 대신에.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 세 가지가 가장 먼저 소개가 되었고, 두 번째, nevertheless, nonetheless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consequently, as a result 하면은 그러한 결과. 그 다음, furthermore, besides, or moreover, in addition, also 하면은 게다가. Likewise 하면 마찬가지로, on the contrary, 그와는 반대로, 대조적으로, 그다음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자,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이 접속부사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각각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무리가 없겠죠. 그러면 지금 살펴본 이 상관접속사와 접속부사 문제 유형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핵심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상관접속사 같은 경우는 누가 짝인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두 번째로는 A와 B에 해당되는 성분의 병렬 구조 그러니까 같은 성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속부사의 문장 내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접속부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의미만 외우고 이렇게 토익 문제를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접속부사 같은 경우는 접속사 그리고 전치사가 같이 섞어서 이 보기 A, B, C, D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기능을 인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문제풀이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 세 번째로 비슷한 의미의 접속부사, 접속사, 전치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의미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각각이 문장에서 쓰이는 기능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고 그것을 묻는 그러한 문제가 조금 고난이도 문제로 주로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덟 번째 포인트
짝을 찾아야 하는 상관 접속사 문제 볼까요? Starting from this year, 올해부터 We will need a scanned copy of either your ID card, either 나왔네요. 그러면은 앞에 A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명사니까 뒤에도 your driver's license B 명사 나왔어요. 그러면은 빈칸은 either의 짝꿍 자리겠죠? either의 짝꿍은 or이니까 정답은 B번이 되네요. 자, 시점 문제 포인트 9번째, 상관 접속사 구문 내에 A와 B의 병렬 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Our products are suitable for both residential and. 자, both 나왔어요, and 나왔어요. 그러면 A가 residential 해서 형용사 나왔죠. 그 다음 해놓고 building, 여기는 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 형용사니까 뒤에도 형용사로 맞춰주어야 병렬 구조가 성립을 하겠네요. 그러면 A, B, C, D 중에서 형용사를 찾으면 commercial 해서 뒤에 있는 building이라고 하는 명사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 문제 10번째 포인트. 의미뿐 아니라 기능도 고려해야 하는 접속 부사 문제 볼게요. 자, 앞에 빈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콤마가 있어요. 그리고 publishers should send professors updated pricing information before each semester begins 라고 해서 완전한 절의 형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이제 send 사용식이니까 간접 목적어, update pricing information 직접 목적어. 그 다음 before 중간에 부사절 접속사 들어가고 또 주어 동사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 앞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 더 이상 필요한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사절 접속사인 although, because 필요 없죠. due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가 명사나 명사구가 와야 되는데 필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in addition 해서 접속 부사가 와서 콤마 딱 찍히고 앞에 있는 문장의 의미와 뒤에 있는 문장의 의미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D번이 필요한 거죠. 자, 이런 경우 자, 지금 보면은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문장 성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품사만 분석이 가능하다면 사실 이 문제는 어때요? 보기에서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죠. 품사 문법적으로 여기 나머지 세 개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접속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속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등위 접속사와 상관 접속사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종속 접속사 어떤 형태들이 있고 그리고 문장 내에서는 어떤 역할, 뭐 명사 역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 그리고 이제 접속 부사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고 각각의 세부적인 것에 대한 암기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